층간소음 문제 취재한 최위지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이유는 이제는 개인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네. 자, 이 아파트에서도 지금 무려 2년 동안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처음 시작된 건 아랫집 주민이 이사 온 2년여 전쯤인데요. 변기 물을 내리거나 샤워를 하는 등 특히 물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을 쓸 때마다 자녀들이 욕설을 듣고 또 발바닥이 울릴 정도로 천장을 두드리는 통에 이 윗집 주민은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 신고에도 아랫집의 보복 소음은 계속됐고 결국 스토킹과 흉기 협박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랫집 주민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간 당일에도 윗집을 향해서 고함을 쳐서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예. KBS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지금도 아랫집에선 아예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윗집 주민의 주장입니다. 물소리 나는 소음 정도. 글쎄요, 이게 뭐 사람마다 경우마다 또 다르겠지만 네. 근데 이 정도 고통을 호소했다면 윗집에서도 어느 정도 조처를 할 만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윗집 주민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그렇게 취재진에게 호소를 했는데요. 예. 가장 먼저 해본 일은 바로 이렇게 소음을 최대한 줄여보는 일이었습니다. 네. 청소기에 소음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방문을 여닫는 소리가 날까 봐 다 열어놓고 지냈다고 예. 합니다. 아랫집이 물소리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2년 동안 싱크대에서 양치질을 하고 네. 심지어 용변을 바깥에 나가서 보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랫집에서의 보복 소음이 끊이질 않자 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나 네. 국민신문고에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등 알려진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네. 결국 해결에 이르지 못했고요. 이 참다 못한 윗집 주인은 이사까지도 결심을 했지만 예. 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면 아랫집과의 분쟁 사실을 고지해야 해서 예. 집이 팔리지도 않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뭐 그 아파트 영역은 벗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경비실을 얘기한다든지 그 갈등의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미미하고 또 쉽지가 않죠. 개인이 나서서 결국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다? 어렵습니다. 그 결국은 대책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취재진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겠죠. 예.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층간소음 문제로 예를 들면 폭력이나 협박, 살인 같은 강력범죄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도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균 조정 기간이 규정인 30일의 2배를 넘는 70일가량이나 걸리는 데다가 이 조정에 성공한 사례도 지난해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칩니다.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 112 신고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이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신고가 4,4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도 단순 층간소음 분쟁만으로는 별다른 조처가 없기 때문에 범죄 우려가 있다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범죄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웃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견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다세대 고층 아파트가 많다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네,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위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